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수급 상황 먼저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가장 많이 참고하신 리포트 종목을 토대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1차 매매를 마치고 한숨을 좀 돌리고 있을 시간이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은요. 보시는 대로 제약바이오가 좀 주가 자체도 선방을 해주면서 투자자분들이 다양한 제약바이오 종목을 검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위 기업으로는 대화제약이 있는데 재료가 좀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를 중국에 기술 수출한 데 이어 7년 만에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훈풍이 불고요. 주가도 20% 안팎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말할 것도 앞서서도 확인을 했는데 미국에서 약가가 3억 원가량으로 국내 4배 책정됐다라는 소식 이후 강세 유지 중이고요. 그 밖에 셀루메드와 엑셀 세라퓨틱스도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2위에 있는 LK 삼양의 경우에는 배터리 화재 감지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메타의 오라이언 관련 기대감도 더해지며 검색되고 있었고요. 인스코비 상한가 갖다 풀렸는데 이 자회사의 미국 상장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번 주 내내 이름을 올리는 흥구석유 오늘도 자리하고 있고요. 알미늄,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좀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도 9위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10위에 좀 알쏭달쏭한데요. 위메이드 그룹주 전체가 좀 상승하고 있어요. 아직 이유를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비트코인도 급락하다 반등했는데 그 이유일지 매수세가 붙는 이유가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코멘트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이 검색된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대표님? 네. 3억 원, 국내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7,4?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4배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호재 맞죠? 네, 엄청난 호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비싸게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만큼 사실 유한양행의 이 레이저 티닙이 상당히 효능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만 6천 달러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 경쟁사의 타그리소 대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도 효능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그 두 개의 병용요법이죠. 근데 이거는 병용요법의 약가가 아니라 레이저 티닙 하나만의 약가만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은 내년 뭐 상반기에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체 생존 데이터를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병용요법에 대한. 저희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 데이터가 이제 타그리소 대비해서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또 좋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약가 책정이라던가 그리고 이후에 판매량에 대한 좀 추정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타임라인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도 이제 좀 주가의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HIV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으로 이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근데 일단 이 HI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증권사들 쪽에서는 썬랭카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높게 책정이 될 걸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썬랭카 HIV 치료제 이 신약 자체가 기존의 HIV 치료제 대비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방률이 100%가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들은 뭐 매일매일 이제 경구용으로 챙겨서 먹어야지만 99% 예방률이 나오는데 요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주사제로 맞으면은 이제 100%까지 예방률이 높아진다라는 것들로 봤을 때도 아마 좀 수요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년에 좀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일단 추가적인 어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지속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도 유한양행의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 지금 테스트를 하러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21선 계속 지지를 받치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계속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은 아마 유한양에도 좋은 좀 결과를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대감이 살아있는 유한양행이다 이야기를 주셨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만약에 조금씩 저희가 모아간다면 지금 목표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정적인 단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를 네.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20만 원 선까지는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만 원까지 기대감이 높은 유한양행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알루미늄 관련주가 또 상승을 하고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일 알미늄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장중 15% 급등하고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렸네요. 한 8% 상승 중인데 가격이 좀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볍게 움직이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료만 놓고 보면 꽤 커요. 미국의 관세 폭탄. 그에 따라서 수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실 원자재들이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촉발시킨 원인은 이제 뭐 미국의 관세라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철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양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원자재 쪽들의 어떤 순환매를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실질적인 중국의 어떤 내수 회복이라던가 소비 회복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지는 최소한 반년 정도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기대감을 좀 쭉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 원자재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주가들이 다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시세를 줬다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윗꼬리를 살짝 달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을 염두에 두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중국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고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좀 밀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시에 마찬가지로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좀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많이 되고 있었던 종목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 리포트를 참고하신 그 순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검색했던 리포트는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이름을 올리네요. RBK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이 좀 아쉽겠다. 디스플레이와 모바일은 우호적이겠지만 DS 부분의 부진을 좀 예상하고 리포트를 올렸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LS일렉트릭 모처럼 만의 전력기기 리포트가 조회 상위에 이름이 있어서 잠시 후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지난 수요일에도 저희가 실적 관련된 리포트를 많이 확인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우호적인 안정적인 실적 기대한다면서 목표가 14만 원 제시된 내용이었고요. SK증권에서 하이닉스에 대해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하향했지만 HBM에 힘입어서 하반기에 증익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제시됩니다. NH투자증권에서 AJ네트워크스에 대해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3분기부터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아무래도 순이익 개선 국면에 돌입할 것이다. 우호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력기기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주가만 놓고 보면 2달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꽤 긍정적인데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보자라는 게 네. 일단은 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LS일렉트릭이 사실 다른 전력기기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주가상의 탄력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상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당연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도 했었고 이제는 좀 많이 오른 만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피크아웃 우려를 좀 이제 없앨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조금 조용히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9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초고압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조용히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조금씩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초고압 변압기 수출 데이터 상으로는 선별 수주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워낙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캐파를 시클리컬 산업상 캐파를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수요가 좀 초과로 발생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S 일렉트릭이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좀 캐파가 비교했을 때 캐파가 조금 작기도 하고요. 지금 뭐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동률이 95%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파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수주 잔고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LS 일렉트릭이 지금 이 캐파를 2배 정도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사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 베트남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건데 일단은 베트남 공장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아태 지역에서 입지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이 이런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성장성을 좀 반영을 한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전망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쪽에서 LS 일렉트릭은 거점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배전 쪽에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뭐 송전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시장 캐파를 봤을 때는 그 배전 시장이 사실 송전보다 3배 정도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이제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동남아 지역에서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그 초고압 변압기 관련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력기기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LS 일렉트릭은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가 더해집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너무 아쉬워서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종목이나 지금 리포트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네.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선택한 건 SK 네.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보합권 정도 유지되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상승폭을 계속 높이면서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3.6%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하향됐는데요. 현재 주가가 한 6월 수준으로 되돌려져 있어요.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한 3%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제 엔비디아의 어떤 강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일단은 어제 엔비디아 그 젠슨왕 CEO가 이야기를 했죠. 블랙엘 수요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도 관련해서는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블랙웰이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비싸게 책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블랙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HBM3 12단을 양산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계속 좀 디램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수익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국내 그 메모리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AI 센터라던가 이런 것 서버라던가 이런 쪽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AI 서밋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서밋이 있는데 지난 AI 서밋에서 이제 그 젠슨왕 CEO가 또 이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당일날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 여기를 돌파하는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돌파의 동력은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거에서 아마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워낙에 엔비디아 내부자 매도가 좀 많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전고점까지는 한 10% 정도 여력이 있는데 10% 상승은 아마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가 전고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도 주가상으로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봐주세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잖아요. 네. 이게 반도체 전체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너무 오랜 이게 시간 동안 하고 삼성전자 있잖아요. 파는 게 우리 지수를 파는 네. 이런 거 같아서 약간 네. 우려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만 거의 10조 원 넘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 지수에 대한 매도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HBM 매수 그리고 그 HBM을 따라가지 못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걸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아마 수급적인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부터 봤을 때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은 그 안 좋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인식이 좀 그래도 확산이 되면서 그때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실적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겁니다. 3분기 실적은 오늘도 나온 리포트 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때를 기점으로 4분기에 HBM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을 가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주가가 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쌀 거냐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이 하단 구간이기도 하고 아마 시간이 좀 흘러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싼 가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V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입장, 단기 좀 분할 매수 입장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이 유효하겠다. 그리고 당장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본다면 엄청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전망을 주셨고요. 또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HBM 12단이 내년 HBM 수요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유리한 쪽에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저희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주연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